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5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라크 정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충돌의 불씨가 된 아블카마의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시아파 민병대 PMF 인민동원군 소속 대원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이 MQ-9 무인기를 이용해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카타에브 헤즈볼라 부사무총장을 제거할 당시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를 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정부는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후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에게 미국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라크 정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충돌의 불씨가 된 아블카마의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시아파 민병대 PMF 인민동원군 소속 대원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10일 미 확인 전투기가 시리아 동부 아블카마의 지역을 공습해 이라크에서 넘어온 이란 연계단체 PMF 하셰드 알샤비 대원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국적불명의 전투기가 아블카말 지역의 차량과 무기고들을 공습했고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다며 하셰드 대원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압델라흐만 관측소 소장은 이란의 거점이라고 잘 알려진 아블카말의 3개 마을은 지난 8일부터 무인기의 공격을 받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습의 배후에 대해서는 AFP 통신의 취재 결과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주도 연합군은 해당 지역을 공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보안당국과 인민동원군 PMF에 따르면 다수의 전투기들이 시리아 국경에서 차량 2대를 목표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스라엘군 전투기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데이르 에조르 24는 이번 공습의 목표는 레바논 테러단체 헤즈볼라에 공급될 무기를 수송하던 차량이었다며 무기 중에는 FMF 산하단체인 이맘 알리 여단의 탄도미사일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습으로 PMF의 부의장이었던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와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그간 해당 군기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지휘하에 있었고 이란 정부가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까지 전쟁 물자와 인원을 수송하기 위한 랜드브리지의 주요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이 MQ-9 무인기를 이용해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카타에브 헤즈볼라 부사무총장을 제거할 당시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를 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NBC 뉴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12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슬람 혁명수비대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솔레이마니는 당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에어버스 320을 타고 이라크 바그다드로 날아갔고 일행 9명은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해 빠져나가다가 MQ-9에서 발사된 헬파이어 4발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다마스쿠스에서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이 솔레이마니가 어느 비행기에 오를 것인지 CIA에 정보를 전달했고 이라크에서는 공항 보안 요원 2명과 항공사 직원 1명에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라크 국가보안국 수사관들은 해당 용의자 4명에 대해 미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집단 중에 그 일원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솔레이마니 암살에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사전에 정보를 교환한 유일한 동맹국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아비그도르 리버만 당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소식통에 기반한 것이고 모호함과 침묵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며 관련 사실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습 당시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차량을 0.5마일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고 공습 후 1분 뒤 현장에 도착해 사진 촬영과 솔레이마니를 맞춘 것이 맞는지 공습 피해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장에 도착한 특수부대원들은 솔레이마니의 시신을 끌고 나와 불을 끈 뒤 신원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소지품에는 시집과 돈뭉치, 돌격, 소총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4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이라크에서 발생한 미군 전사자의 17%와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 사망자 608명도 솔레이마니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PMF와 그 산하단체 추정 세력의 로켓포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민항기를 격추시키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12일 이란 지도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민항기를 대공미사일로 격추시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를 포함해 테헤란 내 대학교 내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국기를 밟는 것을 학생들이 거부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도 이란 전국에서 발생한 시위를 보도하면서 시위자들이 해당 국기를 밟는 사람들을 질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시위대들은 두 국가 국기 주변에서 시위와 행진을 이어나갔고 시위 도중 이란 남성 2명이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 위를 지나가자 야유를 보냅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테헤란에서 시위대들은 그들은 우리의 적은 미국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여기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같은 날 친정부 시위대도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에 집결했다며 이는 롯 맥케어 영국 대사가 항공기 추락에도 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한 항의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아미르 카미르 대학교에서 벌어진 추모 시위 동안 맥케어 대사가 체포되자 이 과정에 수백 명의 시위대는 이란 정권과 군부에 저항하는 성격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메어 통신은 맥케어 대사가 해당 집회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유발하는 데 관여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논평을 내고 우리는 당신들의 저항을 따르고 있다며 당신들의 용기에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는 11월 기름값 인상을 둘러싸고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것의 연장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해당 시위로 지금까지 300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민항기를 대공미사일로 격추시킨 뒤 해당 사실에 대해 은폐를 시도했으나 11일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사된 미사일이었다며 이례적으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정부는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후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에게 미국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월 10일 이란 정부가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에게 미국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3뉴스에 따르면 레바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1월 3일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후 보안 조치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이란으로부터 받았다며 현재 헤즈볼라는 영내에서 미군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당 뉴스의 로렌 버그만 기자는 이스라엘은 2011년부터 솔레이마니를 살해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했고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이란과 헤즈볼라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 고위안보 내각 구성원인 요압 갈란트도 중동 내 테러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스랄라라면서 그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갈란트는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공습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관계의 일부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부 이란 지도자들이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을 목표로 한 보복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이란 정권이 암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이스라엘 안보내각 고위 관리는 내각 브리핑 이후 히브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이번 암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적 국가안보 싱크탱크 중에 한 곳은 13일 이란의 대담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따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정부 당국과 함께 그간 이라크, 시리아 핵시설을 파괴하고 해당 과학자들을 암살하는 등 그림자 전쟁에 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 시리아 내에서 미사일 개발 기술자를 차량 폭발로 암살했고 2010년에는 이란의 무기를 인수한 하마스 고위 간부를 암살한 바 있습니다. 유인 암살을 제외하고도 모사드는 그간 이란 정부의 핵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현장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이란 정권의 야욕에 대응해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